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 동부구치소 비극이 지금 갈수록 이게 점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화가 되지 않고 감염이 엄청 많이 번지고 있고 전국 규모로 자꾸 번지려는 그런 양상까지 보일 정도니 말이죠. 이 동부구치소 수감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 사망했던 그 윤창렬 씨 사연이 어저께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소위 윤 씨가 지난 23일 확정 판정을 받고도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7일 날 사망을 했으니까 상당히 위태로울 때 이 전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구치소 측은 윤 씨 가족에게 코로나로 병원에 옮긴다고 통보했을 뿐 어느 병원인지도 말 안 했고 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윤 씨가 죽기 50분 전에 병원으로부터 죽기 50분 전에 병원으로부터 임종 직전이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뭐 북한의 강제 수용소입니까? 어떤 노역소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뭐 소련 무슨 러시아 옛날 혁명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완전히 북한 강제 수용소 그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권 자체가 아예 말살한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오늘 그 문화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북한 수용소를 방불하는 구치소 비극, 이 비극을 중대재해법 적용해서 추미애부터 처벌하라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추미애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감염병 이걸 갖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킨 이 특히 산밀 이 감염병 이 확산의 주범인 산밀 밀집 밀폐 이런 공간에 있었던 그것을 알고 또 더더욱이 확진자가 생겼음에도 19일 동안이나 15일 동안이나 일체 외부로 알리지도 않고 확진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5일 정도 지나서야 지난 30일인가 31일 법무장관이 새로 온다. 자기가 사퇴했다. 이런 얘기가 날 때쯤 돼서 한번 구치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소위 있을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장관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간에 뭘 했느냐. 윤석열 죽이기를 한 겁니다. 검찰과 윤석열 부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 정력을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확진자가 생기든 확진자가 확산되든 구치소에는 신경도 안 썼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장관으로서 엄청난 이거는 국민 앞에 죄악을 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수감자들도 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가축 취급한다고 얘기합니다. 아파 죽을 것 같아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도 대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야만스럽습니까? 가족들은 또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삐 소리만 나고 간신히 연결돼도 속 시원한 설명을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는 메모를 이미 몇 번이나 보낸 걸 갖다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동부구치소에서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 1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1000 몇십 명인데 아마 오늘 발표되면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더 올라갈 것으로 압니다. 이 당국이 초기 대응을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나중에도 엉터리 대응을 해왔습니다. 아니 마스크 한 장을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를 안 줬다니 이게 어디 야만국에서나 있을 이야기입니까? 초기 감염자들은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잠재적 감염자를 보고 대응을 원래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수감시설을 소독한다면서 180명을 강당에 4시간 동안 딱 모아놓고 한 군데서
날씨는 좀 추우니까 그게 뭐 문을 열어놨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4시간 동안 모아놨다는 겁니다. 소위 밀접 접촉자들을 갖다가 일반 수용자와 함께 섞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운동장, 목욕탕도 같이 쓰게 했습니다. 결국 23일 2차 검사에서 무려 30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중대재해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은 사망이라든가 중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10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을.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왜 정부는 뺍니까? 왜 지자체는 뺍니까? 기업에서 죽은 사람과 공기관에서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공기관에서 죽으면 특별한 사람이고 기업에서 죽으면 그냥 재해법 적용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책임을 안 지도록 만들어 놓는 이 정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왜 사기업 사업주는 처벌하고 정부 책임자는 빠지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정부 책임자들이 먼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살인자라고까지 국회에서 흥분해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는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도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뭡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구치소 사태를 논의조차 간부 회의조차 또 무슨 지시조차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방역 방자도 외치지 않았던 그 사람. 수감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까지도 지급 안 하고 심지어는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재소자가 있는 진정서도 기각해버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런 법무부 장관을 그냥 놔둡니까? 책임을 안 지웁니까?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추 장관 취임 1주년이라면서 그 성과를 홍보를 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 유입 차단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 내용 차단했다고 선전할 만합니까? 구치소에 몰아놓고 거기서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동부 구치소만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막 계속 확산 중입니다. 지금 동부 구치소가 완전히 밀집 대형입니다. 이게 정말 이러면서 말이죠. 취임 1주년 성과 홍보하면서 교정시설 내 자기네들이 코로나를 유입 차단했다는 바로 이런 자화자찬하는 걸 포함시켰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마비되고 하여튼 인간의 모든 시각이 다 마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일반 시민은 방역에 협조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내고 각오하고 얼른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법무부 책임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의 처벌과 배상 책임도 지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법에는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 기업에서는 대주주고 정부에서는 대통령, 장관, 구치소 비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책임지고 추 장관은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성립된다. 이런 것을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구치소 이 비극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추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추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기소되고 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네.
중대재해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는 괜찮고 공직자 책임은 없고 기업 책임은 미루고 해서 실형을 주고 사망할 경우에 실형을 주고 참 잘합니다. 나라 잘 굴러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풍 맞습니다. 광풍이 부는 계절입니다.만은 그래도 광풍이건 질풍이건 태풍이건 폭풍이건 순풍이든 간에 금방 멈춥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 대한민국의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